송은재TV 시작합니다. 조국과 김명수, 이재명. 조국은 전 법무부 장관이고 김명수는 현재 대법원장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 최근 들어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에 큰 변화도 일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조국의 그 입시 부정,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데 이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조국의 자녀들에 대해서 입시 부정 기소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 김명수가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 탄핵을 놓고 이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의해서 임성근이 사표를 냈는데도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또 국회에 대고는 거짓말을 한 것, 이걸 놓고 김명수를 기소를 하느냐, 김명수를 검찰이 언제 소환을 하느냐. 최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김인겸 서울고법부장판사입니다. 이 김인겸 서울고법부장판사를 검찰이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김명수를 소환할 차례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 송은재TV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이재명이 언제 구속이 되느냐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재명이 언제 구속이 되느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재명의 구속이 가져올 정치적인 후폭풍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이게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좀 복잡하다, 얽혀 있다 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부터입니다. 조국은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입시 부정 항소심입니다. 참 조국은 제가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하는데 조국은 제 예측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조국이 어제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대학 교수로 있던 서울대학교에서 그 인턴 확인서를 받은 것이 있고, 또 아들 부부는 지금 민주당의 의원인 최강욱이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 있는데 조국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입시가 치러질 때 자신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굉장히 바빴다. 야근을 일상적으로 했다. 그래서 입시는 주로 부인과 자녀들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부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겁니다. 조국이 변호인의 입을 빌어서 어제 재판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인을 신뢰하고 부인에게 입시를 맡기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부인에게 모두 떠넘겼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조국이 그러니까 뭐 반성을 정말 하느냐, 지금 조국의 자녀들이 모두 반성을 한다라고 하고 자신들이 입시 부정을 통해서 획득한 이 학위를 반납을 하고 의사 면허증도 반납을 하고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래서 조국 가족들이 좀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조민, 자녀인 조민과 조원의 기소가 남아 있으니까 공범 관계로 적시가 됐습니다. 이 기소를 앞두고 좀 태도가 바뀌었느냐라는 것인데 조국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어제 재판정에서 드러냈습니다. 부인에게 모두 덮어씌우고 자녀들의 일, 입시 일은 자신은 바빠서 전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서울대학교나 또 최강욱 변호사, 자기가 아니면, 자신의 영향력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위조할 수 없는 인턴 확인서가 드러났는데도 자신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부인인 정경심이 모두 한 것이다. 어차피 정경심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모두 부인에게 덮어 씌우고 자녀들에게 미루는 이런 형태입니다. 조국이 어제 재판정에 들어갈 때만 해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녀들의 기소, 이 부분을 막아보려는, 그러니까 조국이 입장을 정리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부인도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자녀들이 기소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하겠는데 자신은 또 혐의를 모두 부인을 해야 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조국은 결국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결심을 굳힌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참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국 자녀들, 이게 지금 과거에 최순실의 자녀인 정유라와 비교되기도 하고 숙명여고의 그 자매 입시 부정도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숙명여고 자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반성하지 않아서 기소가 됐습니다. 최순실의 자녀인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반성을 해서 기소 유예가 됐습니다. 이제 조국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이 처리를 해야 하느냐? 검찰은 계속해서 기소 유예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의 태도다. 조국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인데, 조국이 지금까지의 태도처럼 모두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다음 달에 또 2차 재판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뭐 다음 달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조민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조민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조원에 대해서도, 아들인 조원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자녀들을 기소를 해서 자녀들이 공범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그래야 이 법적인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가족 전체에 대해서 조국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경심과 함께 혐의를 인정을 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 이런 것까지가 거론이 됐는데, 조국이 전혀 태도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은 뭐 부인도 감옥에 가 있고 또 자녀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은 결국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이 정치적인 활로를 찾아보는 쪽으로 이런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조국이 이렇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을 하면 이 재판정에서 법정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혐의가 워낙 심각하고,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이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검찰로서는 조국은 뭐 일반적인 도둑놈도 아닙니다.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는 검찰까지를 공격하고 검찰을 없애려고 한 조국입니다. 검찰의 자존심, 검찰의 존재 의미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이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해서 이재명과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을 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국이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 있느냐, 개인적인 인기, 인지도 이런 것만 믿고 정치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지난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치적인 내공이라든지 정무적인 능력은 이 조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조국이 많이 알려져 있고 정말 유명하죠.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력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 조국이 출마를 해서 자신은 뭐 당선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서 민주당 전체에 또 야권 전체로는 최악의 소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이 됐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민주당이 임성근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임성근이 사표를 했는데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김명수가 한 말이,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무슨 이야기를 듣겠나 이러면서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국회에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법사위 의원들에게 김명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임성근에게 말한 적이 없다. 탄핵 때문에 사표 수리를 안 해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키맨이 당시에 김명수를 가장 가깝게 모시고 있는 측근이죠. 법원 행정처 차장입니다. 김인겸, 지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가 있습니다. 이 김인겸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차례 방문 조사도 했고 소환을 여러 차례 했는데 김인겸이 소환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김인겸을, 지금까지는 참고인이었는데 피의자, 이제 말도 바꾸고 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을 해서 지난 16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명수가 오는 9월 퇴임합니다. 김명수 퇴임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소가 될 것이냐? 기소까지는 모르지만 김명수가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유례가 없이 아마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다음 달쯤 김명수가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이 김인겸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고 이 모든 증거는 드러나 있습니다. 김명수가 거짓말을 한 부분도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모두 녹취를 했던 것을, 그 녹취를 모두 공개를 해서 김명수의 거짓말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부장판사가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탄핵을 받는데 이게 부당하다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로 이미 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당하게 탄핵을 받는데 대법원장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국회에 대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명수가 소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명수 기소까지 시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언제 구속이 되느냐, 정말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치느냐라는 게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건 뭐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이재명의 가장 많은 이런 혐의들 중에 이재명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을 한 것, 이건 이재명이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선거법 재판이 1년 내에 끝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만배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에 대해서 각종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김만배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재명까지 직접적으로, 물론 이재명이 지금 공범으로 해서 재판은 진행 중인데 결정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추가 혐의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북 송금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납해 준 것이다.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적어도 이재명의 평양 방문을 위해서 그 준비 자금으로 보낸 300만 달러. 이건 적어도 제3자 뇌물이다. 500만 달러는 농장 사업 협력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300만 달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쌍방울의 대납, 대북 송금 대납, 이 300만 달러, 이 부분은 제3자 뇌물, 피해갈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친다면 대북 송금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가장 키맨은, 대장동의 키맨은 김만배듯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입니다. 이재명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경기도. 모든 쌍방울과의 협의, 모든 것에 관여한 것이 이 이화영입니다. 이 이화영이 이제는 체념을 한 상태다. 이제는 모두 불어야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정에서 쌍방울 전 회장이죠. 김성태 회장이 직접적인 증언들을 했습니다. 이재명과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이재명도 모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정에서도 이화영에 대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난 부분은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해서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 국정원에 보고한,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하면서 이걸 국정원에 보고한 자료까지 모두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화영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두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검찰의 분위기입니다. 수원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이화영이 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모두 입을 열게 된다면 이재명의 협의는 구체화될 것이다. 이재명의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화영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화영과 이재명의 이 고리입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정무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주도를 해서 이화영을 비롯해서 최측근 15명 정도만 참가를 해서 수시로 이렇게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이 정무회의라고 하는 것. 회의록이나 회의 자료 등이 모두 남아있지가 않다. 그래서 이화영이 모두 이제 인정을 하더라도 이 대북 송금을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한 것 이걸 인정을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증거, 증언은 이화영이 이 부분을 불어야 한다. 이화영이 모두 폭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무회의의 내용 이걸 이화영이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드러난다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언제쯤 치게 될까? 정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까? 국회에 지금 체포동의안을 아마 넘기게 되면 이제는 지난번 대장동과는 달리 1차 체포동의안과는 달리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뭐 절반 가까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이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검찰이 확실하게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느냐, 어디까지 확보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이게 법적으로만 따질 수만은 없습니다. 야당 대표의 구속은 정치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어디쯤이 적절할까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저 복잡한 분열상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고 또 법적으로 검찰이 확실하게 이재명을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는 증거, 증언을 확보했을 시점에 그게 가을이 될지 겨울이 될지 시간은 검찰 편이고 검찰은 법적인 사안만 충실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치는 것,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넘기는 것, 이재명을 구속시켰을 경우,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를 놓고 정치권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것이다. 전략을 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